1971년 금태환 업 폐지한 이후에 50년 만에 또 한 번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부자들이 좀 생기잖아요. 제일 좋은 시기죠. 그리고 제일 쉬운 시기인 것 같고 이 기회를 놓치면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버블을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서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끝일 거야. 아니면 내가 10배 벌었으니까 뭐 끝내야지. 이런 건 오히려 저는 투자자로서 상방을 막아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 4, 5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상승을 좀 온전히 즐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세상학개론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한종수 작가님 모시고 최근 주식과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그 사이에 또 코인 쪽도 시장이 또 막 변동이 좀 크고 또 나스닥 S&P 관련해서도 또 변동들이 있어가지고 또 오늘 여쭤볼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연초에 한번 그 5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좀 좋았어요. 근데 지금도 어찌 보면 그 기회가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요즘 또 막 코인 시장 또 안 좋고 하니까 또 시즌 끝났다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지금은 어떤 시장 정도의 분위기로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거시적인 좀 매크로를 보면은 저는 여전히 좋은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때 5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말했던 취지가 그 당시에 제가 한 4월 초쯤부터 저는 이제 매수 시작할 거다라고 이제 유튜브에 게시글로 좀 올리면서 원래 코로나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급의 그래도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관세 때문에. 가지고 이 하락만 해도 사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인데 매수 기회인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꾀하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 그다음에 신자유주의에서 그다음에 좀 이제 미국 우선주의로 좀 가는 변화에서 그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부자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1971년 금태환 업 폐지한 이후에 50년 만에 또 한 번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었었는데 사실 그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거보다 요즘은 더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기회가 또 열린 것 같으면은 AI 관련된 버블, 그다음에 닷컴 버블의 초입에 사람들이 좀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가 원하는 그 금리 인하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좀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이제 GDP를 계속 올리고 이게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이제 빚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빚이 지금 미국의 거의 한 10% 정도를 이제 빚 갚는데 이제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빚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면은 달러 가치를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빌린 1억 원을 빌렸다고 치면은 내가 빌린 1억 원의 가치도 이제 똥값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국채를 이제 국채 금리가 너무 이제 비싸지지 않게 국채를 계속 사줄 이제 호구가 필요하고 GDP도 계속 올라야 이런 게 명분이 계속 이제 지속이 가능한데 그럼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 지금 역대 최고 잔량을 찍으면서 잘 성장을 해주고 국채를 새롭게 사주는 새로운 호구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AI 쪽에 투자가 계속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CAPEX라고 하는 이제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이제 자본 지출을 그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는 창조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오픈 AI한테 투자를 하고 저거 봤어요. 네, 오픈 AI가 오라클에다가 그걸 맡기고 오라클이 다시 그 엔비디아 칩을 사면서 그 돈으로 이제 하고 엔비디아는 이 돈을 쏘면서 오픈 AI의 지분도 갖고 그다음에 칩도 다시 사주면서 다시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고 GDP는 이제 3배로 올라가고 아까 어떤 호텔 경제 같은 그런 이제 창조 경제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GDP 상승을 통해서 저는 좀 닷컴 버블 같은 엄청 큰 상승장이 좀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기가 되게 좋은 시기가 아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괜찮은 장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런 타이밍이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금리도 낮추고 전반적으로 또 돈을 풀면 지금 미국 GDP에서 이제 투자 부분이 계속 좀 더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점점 더 거기에 투자하니까 그 수혜를 아마 AI 관련된 주들이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저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좀 동의하신다는 거죠. 받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제 내러티브 AI가 모든 내러티브를 다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정도라서 사실 다른 업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돈까지 AI 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AI라는 게 되게 인터넷과 비슷하게 모든 영역에 영향을 안 끼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묻어 있어야 사실 투자를 할 만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다들 이제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내러티브가 아닌 것들 어떻게 보면 코인이나 아니면 뭐 항공우주 뭐 바이오 이런 것도 뭐 AI가 묻을 수는 있지만 안 묻은 부분에서는 AI에 비해 좀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AI 관련된 어떤 기업이나 주식들이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도 많이 오른 것도 분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을 찾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AI를 더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 트렌드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막 빠르게 뭐 6개월 만에 뭐 바뀌는 트렌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버블이 투자자로서 좀 좋다고 생각하는 중에 한 명인데 어떤 버블을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서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버블이면 이거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만 무서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닷컴 버블도 사실 이제 한 1996년 뭐 이때 앨런 그린스펀 그때 이제 연준 의장이 진짜 이거는 뭐 무책임한 진짜 광기다라고 할 때가 이제 1996년도였거든요. 그때부터 뭐 계속 갔어요. 네, 그때부터 뭐 2000년 뭐 2001년까지도 갔으니까 그 뒤로 나스닥이 5배를 성장을 했거든요. 그 광기라고 연준 의장이 말한 이후에 이번에 사실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airly highly valued라고 해서 좀 맞아요. 그때보다는 그린스펀보다는 조금 톤을 낮춰가지고 조금 그래도 고밸류인 것 같은데 정도라고만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제가 원래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때 사실 터질 만한 리스크는 더 적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는 사실 매출이 거의 없는데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계속 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매출을 굉장히 좀 깔고 가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라서 오히려 저는 지금 오히려 상승을 놓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계속합니다. 사실 버블이라는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터지고 나면 그 어떤 뭐 키바다가 막 낭자하기 때문에 이래서 그 위험하다고 하지. 그 버블 초입에 들어간 분들은 어찌 보면 엄청난 부의 기회를 또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부자가 또 생기는 거니까 마냥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기술 버블 구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사실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걸 기본에 깔고 가시는 거죠. 과대평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는 과소평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AI라는 거를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공부하고 하지만 AI의 진짜 그 본질을 이해하는 분들은 뭐 지구상에 한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이해를 잘 못하지만 이게 진짜 뭐 AGI 뭐 일반 인공지능 뭐 범용 인간지능이나 뭐 ASI 뭐 초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는 좀 아직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투자를 해왔던 거는 사실 빅테크들이 이 정도 자본 지출을 하면은 이 정도 매출로 뽑아야 돼라는 어떻게 보면 계산에 의해 가지고 좀 이제 원래 그동안 투자를 해왔다면은 지금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모양새는 이건 생존의 문제다. 이 자본 지출에 대해서만 계산을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본 지출을 안 하면은 이 기업 가치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 어쩌면 우리가 진짜 뭐 예전 뭐 노키아처럼 될 수가 있어. 좀 생존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뭐 이번에 저커버그가 백악관에서 얘기한 것도 우리는 그 100 빌리언 정도는 뭐 그냥 우리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그냥 쓰고 있다. 완벽히 효율적으로 쓰진 않아도 우리 늦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어쩌면 버블이 터져서 한 5분의 1 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지금보다도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닷컴 버블 때도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하면서 이제 버블이 커진 건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버블은 맞고 인터넷도 당연히 세상을 바꾼 것도 맞는데 너무 기대감에 과하게 올라서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자체가 사기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똑같이 AI가 사기가 아니라 AI는 당연히 이제 시대의 흐름인데 너무 과도한 기대감에 또 버블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투자자로서 뭐 시장의 올바른 방향성이나 뭐 터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사실 손익비만 보거든요. 상방과 하방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고 최악의 경우 터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하방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떨어져도 뭐 이 정도 매출을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봤자 이 정도 뭐 반토막 정도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상방은 진짜 뭐 10배거 아니면 뭐 진짜 50배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 AI의 투자를 조금이라도 노출이 안 돼 있으면은 그 나머지 그 AI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는 사실 AI의 상승을 놓치는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코인 시장이 좀 요즘 재미없는 것도 뭔가 그런 상승에 AI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도 하고 방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 쪽은 AI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또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뭐 다들 AI를 뭐 얘기는 하지만 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지금 다들 돈이 주식으로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 원래는 2020년, 2021년에는 코인 거의 100% 네. 비중이었었는데 사실 많이 좀 정리를 하면서 뭐 다양한 비상장도 하고 네.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주식이 훨씬 더 많거든요. 좀 많아지기도 했고 네. 아이랜 같은 것도 제가 4월에 이제 샀을 때 대비 그때 뭐 $5부터 이제 사서 이게 했는데 지금 한 $46 정도니까 네. 거의 한 8배 네. 넘게 이제 오른 거고 뭐 로켓랩 같은 항공우주 쪽도 거의 2배 이상 오르긴 했지만 네. 2배 이상 올랐어도 AI에 비하면 상승률이 적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이더리움도 그때 막 250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그래도 600만 원 하잖아요. 2배 이상 오른 건데도 뭔가 AI랑 비교하면은 내 상승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뭐 이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여기가 아직은 초입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저는 그 상승을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끝일 거야. 아니면 내가 10배 벌었으니까 뭐 끝내야지. 이런 거는 오히려 저는 투자자로서 상방을 막아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애플이나 뭐 메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아마존,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사실 상장하고 뭐 10배 올라가지고 판 사람은 뭐 자기는 뭐 투자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로 또 몇십 배, 몇백 배가 또 올랐잖아요. 네. 엔비디아도 지금 몇백 배가 최근에 이제 오른 걸 보면은 사실 상승을 그 잡으려고 하는 거는 고점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좀 확보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배 올랐어. 그럼 10분의 1 정도는 팔아서 원금 정보는 네. 이제 확보를 하면은 하방은 아예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갈지만 이제 수혜를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모를까? 사실 이 정도 10배 올랐으니까 무서워서 다른 거 찾아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4, 5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이 하락 상승을 좀 이 4, 5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상승을 좀 온전히 즐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 투자자적인 마인드로는 이게 맞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버블이라는 개념을 거꾸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구간에 이제 들어간 거죠. 이제 더 이상 뭔가 수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올라가.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언젠간 꺼진다면 물론 이제 끝까지 간다는 것도 못 맞추겠지만 언젠간 내려야 되는데 이 내릴 타이밍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게 버블이라서 그냥 이쯤 먹고 나오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이 버블 초입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주가가 아니라 어떤 그냥 시장의 분위기 그쯤을 예측하고 그냥 언젠가 그 분위기가 되면 그냥 나오겠다. 가격이 몇 배가 되면 나오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걸로 보는 거죠.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그 분위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 내러티브라고 제가 이제 단어를 부르고 투자에서 뭐 스토리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테마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애초에 원래 뭐 실적이나 숫자로 투자를 해온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딱 가장 크게 보는 우선순위 두 가지가 유동성이랑 내러티브거든요. 네. 유동성은 이번에 금리 인하 초입이고 연내 뭐 2번 이제 남은 이제 FOMC에서도 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네.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고 뭐 올해 안 하더라도 내년에는 어차피 시간만 지연되는 것뿐이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거는 다들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유동성 부분에서는 일단 체크가 됐고 그러면은 무조건 현금보다는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내러티브적인 면에서는 그 AI가에서 내러티브가 AI보다 이제는 뭐 양자 컴퓨터야 뭔가 이런 거로 시프트되는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AI라는 내러티브가 유지되는 한 저는 계속 이쪽을 투자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비트코인도 그런 내러티브로 여기까지 온 거일 맞습니다. 수도 있잖아요. 코인도. 근데 그게 약간 지금 AI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은 인간의 탐욕에 베팅하는 거네요. 어찌 보면. 그러면은 저는 투자자는 결국 매도와 매수는 사람이 누르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결국 버튼으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 굿뉴스나 밴뉴스나 이런 것도 같은 뉴스여도 분위기 좋을 때는 굿뉴스다 이렇게 하면서 가고 네. 안 좋은 뉴스도 뭐 시장 그렇죠. 좋을 때는 막 이렇게 가잖아요.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는 굿뉴스여도 뭐 상승을 안 하고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결국 그 심리를 사실 잘 이해하는 게 투자를 잘하는 시대인 것 같고 숫자보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뭐 매출 배수 아니면 뭐 그러니까 매출이 잘 안 나와서 실적이 잘 안 나와서 내러티브를 해칠 정도가 아니라면은 매출이 안 나오는 거 상관없다. 야, 이거 누가 들으면 되게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니까 뭐 10배도
벌고 20배도 버는 거지 안 그러면 사실 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이제는 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뭐 분석을 해봤더니 가치 투자가 딱히 뭐 이렇게 투자 성과가 좋지도 않더라. 그런 얘기들도 하고 또 반대로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거기서 반복되는데 결국에는 아직 탐욕은 끝나지 않았다. 저는 사실 가치 투자라는 말이 지금의 시장의 가치는 완전히 효율적으로 네. 아니면은 그런 바이어스 없이 그 선입견 없이 완벽한 가치가 지금 딱 그 측정이 돼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10배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뭔가 사람들의 심리상 저평가되었다가 사람들의 심리와 이런 뭐 뷰가 바뀌어가지고 고평가로 좀 바뀌는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저거 이제 사기 아니야? 쓰레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비이성적인 공포나 좀 네. 배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실 가치 투자로 하면은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는 뭐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되고 이제 전통금융에 편입되다 보니까 이제는 안 타면 안 되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바뀌는 순간 거기서 한 10배 이상의 사실 상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가치 투자가 그동안 그래서 저도 이제 경영학과에서 뭐 투자론도 배우고 했지만 거기서는 막 효율적인 시장 그다음에 뭐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뭐 먹을 건덕지가 다 없고 모두가 이제 가치가 그렇죠. 정확하게 평가돼 있다는 걸 전제하는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그럼 시장이 그러면 가치를 다 뭐든지 조금씩은 오차가 있게 부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가장 부정확하게 오차가 있는 것은 뭐냐? 라고 그런 거를 좀 이제 좀 찾는 과정이 좀 요즘에 맞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사실 AI도 96년 뭐 이때 97년에도 닷컴 버블 너무 심하다. 닷컴 버블이 너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가니까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이 있을 네.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2, 3년 버티다가 나스닥이 5배 오르니까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뭐 2000년에 산 사람도 있을 테지만 막판에 들어갔죠. 그 뒤로 이제 좀 폭락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중에 2, 3년 기다렸다가 사는 것보다 지금 초입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좀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닌가. 근데 다들 들어갈 땐 자기가 초입인 줄 알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니까 버블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럼 반대로 심리라는 거를 제일 중시한다고 하셨으니까 매수할 때도 심리를 따지지만 매도할 때도 심리를 보고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심리 상태의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야지 야 이제는 실적이 아니라 매도를 할 타이밍이 왔다. 이거를 좀 보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저는 시장 심리를 보는 지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심리에 가장 좀 정확하려면은 돈이 좀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 뭐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릴 것 같은지 비컷을 할 것 같은지 이런 거 시장 심리를 뭐 컨센서스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칼시나 폴리마켓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네. 그런 베팅 사이트에 들어가 보거든요. 미국에서 이더리움으로 돌아가는데 폴리마켓 같은 거 그런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는 베팅 사이트는 사람들이 나는 0.25% 컷을 할 것 같아 연준 의장이 네. 아니면은 나는 0.5 컷을 할 것 같아 이런 그 돈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베팅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한국에서는 사실 실제로 걸면서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뷰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또 올라오고 어떤 거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거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여기에 많이 가 있구나 돈이 여기에 많이 걸려 있구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이고 사실 저도 코인 쪽도 이제 2018년부터 2021년 그 광기까지 그 한 사이클을 다 이제 신문을 매일 보면서 한번 겪었던 사람으로서 뉴스만 보고 진짜 이거 광기다 나와야지라고 판단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뭔가 딱 이거는 이 법칙만 따르면 됩니다 라고 해서 법칙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서 한번 꼬아버리기 때문에 사실 진짜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비중 조절로 조금씩 이제 그 리스크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냐면은 그냥 반토막 맞을 생각하고 그냥 간다. 대신 20배 갈 수 있는 걸로. 20배 가는 거에서 반토막을 맞아서 10배 하면은 가만히 있었던 사람보다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짠다는 거죠. 네. 결국에 그러려면은 20배를 가는 거는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그 광기와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지만 되는 거고 그런 장이 열린 건데 굳이 안 투자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쵸.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AI는 버블까지는도 아닌 것 같고 버블이 곧 형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평가돼 있고 좀 그렇다고 붐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고평가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근데 여기서 고평가에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고평가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베팅을 하는 거고 저는 고평가라고 해서 투자를 안 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 IT 그 닷컴 버블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처럼 뭐 모든 기업들이 다 거기에 막 돈을 막 퍼붓고 하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막판에 그런 불꽃을 쏜 거잖아요. 그쵸. 지금 AI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AI 인프라 쪽 제가 이제 4월에 투자했던 아이렌 같은 이제 기업도 어떻게 보면 그 AI 인프라스트럭처, 그 데이터 센터를 하는 네.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전력망부터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GPU as a service로 GPU까지 걔네가 확보를 해서 GPU 데이터 센터를 바로 둘 수 없는 그 빅테크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전력망을 연결해서 짓고 가동까지 시키려면은 2년 정도가 걸린단 말이죠, 최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이미 해놓은 애들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빌려서 네. 사용을 하는 건데 아이렌 같은 회사들이 그런 걸 미리 해놓은 좀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좀 투자를 좀 했었고 네. 이런 쪽의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몇 년치의 매출을 어떻게 보면 확보해놓은 수요를 확보해놓은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하방도 저는 굉장히 막혀있다고 생각하고 상방은 AI 붐이 커지는 만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좀 많이 지켜보면은 좋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기회가 많다. 이렇게 기회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수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코인 얘기도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게 워낙 뭐 짧게들 보시기 때문에 요즘엔 좀 너무 좀 지루하고 오히려 막 손해도 보고 막 이러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AI로 다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코인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코인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다. 예전만큼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코인 시장이 지루해진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했던 게 그 AI라는 너무 큰 압도적인 내러티브가 있다는 점 때문에 하나 좀 지루해진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기관들이 들어왔다. 네. 원래 2017년, 사실 2021년까지만 해도 사실 개인 중심의 좀 시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고 2017년은 거의 100% 개인들이었고 네. 기관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마련이 안 되어 있었다 보니까 2021년에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네. 처음으로 이제 나스닥 상장사로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ETF가 되기 전 ETF로서 기능을 이제 했던 시기가 있었고 뭐 이제는 ETF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의 활용성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이제 제대로 이제 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단계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동안 되게 뭐 상어도 없고 고래도 없는 데서 조그만 물고기들이 그냥 헤엄치던 그냥 연못 같은 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우리끼리 좀 재밌게 시즌도 있고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진짜 움직이는 좀 진짜 제가 말씀드린 내러티브 중심의 투자를 완벽히 보여주는 그러다 보니까 밈코인이라는 것도 좀 생기고 뭐 밈 투자에 어떻게 보면 산실이 된 그런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완전히 좀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국장도 그렇고 뭐 미장 이제 큰 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있는 시장도 그렇고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걔네들은 어차피 긴 흐름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큰 이제 슈퍼파워들은 내가 충분히 모으기 전까지는 이걸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계속 가격을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서는 빠르게 막 올릴 필요가 없다. 요즘 OTC 시장이라는 게 또 있어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살려고 해도 거래소에서 사면 가격이 계속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OTC에서 그냥 다른 블록딜로 그냥 가격을 안 움직이고 그냥 모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뭐 파는 거는 거래소에서 팔아버리면은 사실 시장을 오히려 가격을 누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큰 자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좀 코인 시장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근데 결국에 이 옛날에 팔란티어 주식도 그랬었는데 팔란티어 주식이 직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 IPO처럼 막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지분을 갖고 이러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뭐 JP 모건이나 이런 그 빅 월가 이제 금융사들이 매도 리포트 내놓고 막 이제 막 까면서 어떻게든 이제 자기네들 살라고 맞아요. 가격을 까서 한 몇 년간 되게 좀 힘들었던 플란티어가 $20에서 $35까지 갔다가 거의 $6, $7까지 이제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많이 좀 해놓고 나니까 $7에서 이번에 $180까지 이제 좀 올라갔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이제 타이밍을 언제 그렇게 할 거냐라는 거는 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가장 힘센 사람들이 지루하길 원하기 때문에 사실 지루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뭐 뇌피셜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러티브나 스토리가 꺾이진 않았다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꺾이진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트럼프 쪽도 워낙 자기 가족들의 그 크립토 쪽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그쪽 그 트럼프 아들들도 그쪽에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백악관에서도 이제 보 하인즈가 이번에 테더 USA의 CEO로 사실 백악관을 퇴사하고 이제 사기업으로 갈 정도면은 굉장히 큰 뭔가 상방을 좀 받다는 뜻인데 그런 움직임은 저는 물밑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랑 상관없이 시장의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SEC도 원래는 그 코인 쪽을 계속 어떻게 보면 까던 뭐 하나 이제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계속 이제 하던 기관인데 요즘은 우리가 한 2년 동안은 규제 같은 거 안 볼 테니까 자유롭게 해 약간 이런 뉘앙스여서 코인 회사들이 오히려 조금 이래도 되나 약간 당황하는 좀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뭔가 언젠가 한번 확 이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다 보니까 저는 그 상승을 놓치는 리스크를 또 감당하기 싫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은 유지해 놓는 게 좋다. 근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산의 배분의 문제인 거지 굳이 여기가 뭐 안 갈 것 같진 않다. 다만 이제 당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약간 배분 비율을 좀 낮춰놨을 뿐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배분 비중을 사실 뭐 낮춰놓기보다는 낮아진 거죠. 다른 게 올랐으니까. AI가 넘어가다 보니까 다른 게 낮아진 거고. 금이 어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가기를 바랬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찌 보면 그 뭐 수량의 제한 그리고 이제 유동성 풀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흡수를 비트코인이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금 쪽으로 가서 금은 지금 역대가를 막 돌파하고 있는데 이 금에는 왜 이렇게 간다고 보세요? 이것도 아까 말한 그 소위 말한 기관들 슈퍼파워들이 지금 그걸 원하니까? 저는 그 동남아에서 이번에 뭐 규제를 풀어가지고 뭐 금을 살 수 있게 뭐 이런 것도 단기적인 뭐 이슈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 몇 개월 안에 봐서 비트코인의 그 여정이 틀렸다. 금이 이걸 다시 할 거다라는 거 보는 거는 조금 섣부른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저는 금도 당연히 계속 비트코인과 비슷한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운명 공동체 같은 애다 보니까 금도 계속 이렇게 가지만 비트코인도 사실 그런 해지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저는 금의 그 시총을 계속 따라갈 거라고 일단은 계속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 금을 못 따라가고 금이 이제 비트코인이 하라던 거를 이제 비트코인의 꿈을 짓밟고 계속 올라갈 것이냐는 거는 사실 내년까지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은 조금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투자를 계속 몇 년간 해오면서 사실 상승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상승은 길고 좀 하락은 보통 짧게 좀 끝나는데 그 사이에 상승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락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지루한 이런 시기들이 껴있거든요. 몇 달간 진짜 안 움직이기도 하고 1년간 횡보를 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영화 같은 것도 그냥 예고편만 이제 만들어서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해 보이고 저 사람 뭐 10배 벌었대 30배 벌었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큰 지루함을 버텨야만 그런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코인이 좀 지루하신 분들은 그런 지루함도 그냥 푸근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일상생활에 집중하면서 앱 안 보고 그냥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걸까요?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하고 그나마 이더리움 쪽, 이더리움은 뭐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자금이 좀 들어간 곳들은 지금 이렇게 좀 지루해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들만 뛰고 있는 그냥 알트코인들은 막 지금 널뛰기를 또 하고 있고. 네, 거긴 이제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분리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알트코인 쪽은 뭐 상황이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건? 알트코인들은 그러니까 이미 널뛰기를 하고 있는 곳들은 사실 기관들이 안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들어온 것 자체가 이제 매력적이지 않아서 뭐 안 들어온 것도 있을 거고 사실 너무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사실 알트들은 저는 원래 투자는 하진 않았었고요.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뭔가 좀 탈중앙화적인 블록체인에 좀 밸류가 있어서 사실 투자를 하는 거지만 그런 알트 같은 거는 사실 탈중앙화가 거의 없거든요. 중앙화된 그냥 스타트업에 가깝고 사실 공시도 안 되어 있는 되면은 되게 익명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어떤 돈을 쏟아붓는 거다 보니까 사실 되게 위험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고 이쪽은 그냥 차라리 상장 주식을 하거나 실제 비상장 주식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조금 바뀐 것들은 원래 코인을 알트들이 이제 매출이 없고 실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코인 트렌드는 사실 매출 메타라는 게 좀 생겨가지고 그 매출 테마죠. 그 매출을 실제로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약간 저도 한번 투자해볼 만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메타라는 그 회사가 네. 있으면은 직원 1인당 매출이 한 20억 정도 이제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는 뭐 30억 정도 되고 굉장히 좀 1인당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편인 건데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게 온리팬스 같은 네. 그러면 약간 성인용 컨텐츠 이제 기업들이 인당 한 300억 원 정도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데 네. 테더라는 회사가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DT 그 전 세계 1위를 하는 이제 기업 인당 매출이 900억 원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고 그 하이퍼 리퀴드라는 애들은 1000억이 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10명대 그러니까 10명 그 팀으로 1조를 만들자라는 게 요즘 약간 크립토 회사의 약간 트렌드를 타고 있는 그런 구호인데 그런 하이퍼 리퀴드 같은 회사들이 나오면서 이 회사는 바로 상장을 해도 나스닥에 상장해도 될 정도의 네. 놀라운 수익성이다. 10명 갖고 1조의 수익을 그러니까요. 1 빌리언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고 한 달에 뭐 1000억씩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면은 이거는 코인을 사는 것보다 주식을 사는 게 더 매력적인 거 아닌가? 이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다. 네. 이런 좀 프로젝트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프로젝트들과 아닌 약간 꿈만 파는 프로젝트들이 저는 이제 좀 걸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매출을 내지 못하는 그런 99.9%의 알트들은 다 이제 역사 속으로 언젠가는 사라져야 될 텐데 뭐 스타트업도 사실 뭐 그렇죠. 많이 이제 99.9%는 매출을 못 내지만 스타트업이 한 7년 안에 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코인도 몇 년 안에 코인들이 많이 나갈 거고 매출을 실제로 내는 애들은 진짜 나스닥에 상장까지 하면서 저는 이번에 AI 버블이 이제 IPO를 계속 AI 관련 회사들이 IPO 하면서 좀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코인 쪽도 저는 이제 매출을 실제로 많이 내고 있는 코인 회사들이 상장 러쉬를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시기가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AI 버블과 이제 코인 버블이 양쪽으로 양두마차, 쌍두마차라고 하나요? 양쪽에서 이제 끌어주는 대단한 버블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거를 놓치는 리스크는 감당하고 싶지 않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코인판에서도 어떤 스토리가 막 작동하고 하는 거를 사실 트럼프한테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네. 현재는 뭐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생각보다 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지 뭐 어떻게 보세요? 생각대로 저는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베센트가 그 스캇 베센트 네.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계속 이제 스테이블 코인 3년 뭐 5년 안에 뭐 10배 성장할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10배까지 갈 속도인가는 지금 속도로가 이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점 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대로만 간다면 사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올 거라고 가격 예측은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저는 사실 가격으로 우리의 이 흐름을 보는 거는 사실 완벽히 정확한 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쩌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니까 잘 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안 가고 있는데 가격만 잘 가고 있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굉장히 그 장막 뒤에서 많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만 가격으로는 그런 게 안 나타날 때도 있고 한 번에 그래서 뭐 갑자기 몇십 프로 네. 몰아서 이제 점프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오히려 점점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내피셜로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네. 트럼프의 뇌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트럼프의 계획이 바뀌거나 뭔가 안 한다는 뭐 이대로 안 가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는 건 없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냥 약간 지금 숨고르기 하는 장이지 결국에는 뭔가 좀 한번 폭발적으로 뭔가 성장할 만한 부분이 있다. 사실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는 이거 좀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좀 쉬어갔으면 네. 좋겠다라는 말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좀 쉬어주거나 좀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렇죠. 그때 투자 안 하길 잘했다, 모을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때 안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사실 좋은 투자처에서 자산을 이제 유의미하게 불리려면 빠질 때도 사실 투자를 좀 맞아요. 공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빠질 때 해야죠. 네, 빠질 때 해야 되는데 사실 빠질 때는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비트코인 투자하시던 분들이 또 이제 뭐 아예 확신이 많은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금으로 좀 많이 가신 것 같고 뭐 한돈 샀어요 뭐 이런 얘기 좀 많거든요 요즘에. 금보다 비트코인 투자가 나을까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무조건 나왔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금은 여기서 상방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금 시장 밖에 있다가 금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네.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금을 더 익숙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익숙하게 느끼는 사람보다는 많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돈의 양으로 칠 때 사실 기관들은 사실 비트코인을 아직 많이 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뭐 1%를 금에 갖고 있을 수는 있어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다 보니까 뭐 개인들은 몰라도 기관 투자자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들어올 사람들이 아직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직까지 금의 시총을 비트코인이 한 10년 안에는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하고 그 이더리움만 투자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제일 많고 네. 이더리움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뭐 짜잘하게 이제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죠. 그럼 이더리움을 좀 비중을 더 올라간 이유는 혹시 뭔가요? 이더리움은 뭐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빨리 네. 오른 것도 있지만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의 이익에 맞는 그 내러티브가 된 이유가 코인 시장이 미국의 내러티브에 맞는 게 된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거든요. 네. 국채를 사줄 거니까. 사줄 수 있는 새로운 호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저는 내러티브가 뻗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과는 조금 네. 막 완벽히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이제 상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돈을 버는 프로젝트들도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젝트들도 많아서 사실 이더리움이 그래도 수혜를 이번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또 한번 속아보기 위해서 좀 이더리움을 좀 좋게 보고는 있고 네. 저는 이제 기관들 중심의 이런 내러티브에서는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가장 수혜를 볼 것 같고 개인들 중심의 판이었으면은 뭐 저는 뭐 수이 같은 짜증 프로젝트들도 이제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기관 중심의 판이고 개인들 중심의 뭔가 불작은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KBW도 잠깐 이제 반짝하는 것 같다가 또 사람들이 또 관심은 없는 거 보니까 결국에 기관들이 이제 올라도 된다. 네. 라고 했을 때 좀 오를 수 있지 충분히 않나. 모았다. 네, 충분히 모았다. 그러면은 예전 같은 반감기 뭐 시즌이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작동을 좀 안 한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돼요? 반감기는 어떻게 보면 공급 이슈였잖아요. 네. 수요는 개인들이다 보니까 한 번에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수요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공급만 어떻게 보면은 채굴 업체들이 좀 컨트롤을 할 수 있었다 보니까 반감기라는 거에서 좀 인플레이션이 바뀌는 것도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개인들보다는 채굴 업체들이 좀 더 크잖아요. 자본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굴 업체들의 사이클에서 좀 움직였던 것 같고 지금은 채굴 업체들보다 훨씬 큰 뭐 월스트리트나 뭐 미국 정부 같은 완전 대규모 플레이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공급 이슈가 힘을 좀 못 쓰지 않을까. 공급 이슈가 힘을 쓰는 시대보다는 그런 수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그런 유동성이나 이제 기관들의 타이밍적인 게 훨씬 더 파워가 센 변수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거같이 뭔가 좀 폭락이나 뭐 이런 게 올라면 사람들이 막 던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기관 같은 어떤 큰 대형 플레이어들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도 같이 그렇게 막 팔 것이냐? 아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기관들은 사실 거래소에서 팔지는 않을 것 같고 뭐 OTC에서 이번에 뭐 사는 것도 하듯이 뭐 OTC에서 누군가 산다면 누군가는 파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OTC처럼 이제 거래소에서 안 팔고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또 예전 같은 또 폭락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우려할 만한가? 아니면 이제는 굳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이제 안 올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폭락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지만 폭락 때만 사면은 무조건 다음 그 반감기 시즌 때 돈을 벌 수 있다. 네. 너무 쉬운 시장이잖아요. 이번에 80% 빠져봐라. 네. 나 무조건 올인한다. 이런 네. 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반감기 1년 전에 사서 반감기 1년 후에 팔면은 네. 항상 뭐 10배, 20배씩 이렇게 벌었다. 10배, 20배씩 버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쉬운 시장이 진짜 몇 번씩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없다. 이제는 그러기는 어렵다. 이제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기회는 없다.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그 뭐 폭락 후 폭등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이 코인 시장의 어떤 그 말씀하신 내러티브가 좀 좋아지는 거, 스테이블 코인발 뭔가 좀 그 버블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차라리 낫다. 네. 이렇게 그래서 봐야 저는 된다는 거죠? 이더리움이 괜찮지 않나. 이 내러티브 중심의 투자라면 근데 이더리움은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욕을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뭐 사면 빠지고 뭐 팔면 다시 올랐다 또 그래서 샀더니 다시 빠지고 뭐 이런다고. 요즘에도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저는 사실 막 가격을 확인을 많이 하진 않아서 그냥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좋다.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매일 가격 확인도 안 하거든요. 가끔 보는 정도인데 네. 저는 사고 팔고 이렇게 단기 투자 방식 자체는 돈을 벌 수 없는 저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 주변에서도 돈을 많이 버신 그런 투자자 분들도 단타로 버신 분들은 거의 없고 다 이제 장투로 이제 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애초에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저는 단기 투자라는 방식 자체가 틀려가지고 어떤 조언을 해줘도 당신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네. 라고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해서 사고팔고라는 노이즈를 아예 어쩌면 이런 큰 미래의 흐름만 좀 내러티브에 좀 시프트만 봐야지 단기 투자로 돈을 버는 건 사실 저는 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아까 AI도 약간 버블 초입 정도라고 보셨다면 지금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크게 봤을 때 이 코인 시장도 이제 뭐 초입 정도다 정도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이게 판단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초입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뭔가의 초입인 건데 그 뭔가의 초입이라는 거는 버블을 전제하는 건데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AI만큼 버블이 생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좀 덜한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꾸준히 그냥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더리움에서 버블이 아직 뭐 생길지는 그런 지표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뭐 앞으로 상방은 충분히 열려 있다 정도로 지금 나는 보유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물론 중간에 뭐 붙임은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세상학개론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한정수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작가님께서 그 연초에 아이렌하고 로켓랩 요 두 개 주식 뭐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좀 많이 올랐다. 그렇죠. 5월에 제가 제2의 팔란티어 네. 제가 2020년도에 팔란티어 영상 처음 올리고 나서 그 뒤에 계속 좀 오르다 보니까 다음 팔란티어 좀 찾아주세요. 네. 그런 원성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좀 그때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그런 주식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올랐죠. AI 쪽이 확실히 내러티브가 센 게 아이렌이 제가 투자한 거 대비는 8배 이상 정도 올랐고 제가 아마 영상 올린 5월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4배 이 정도는 올랐을 것 같아요. 올랐던 것 같고 로켓랩도 한 2배 이상 정도 올랐다 보니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만 좀 이제 버스에서 내려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8배면 뭐 많이 오른 거니까. 그쵸. 그리고 사실 2배만 돼도 많은 분들은 야,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는데 한 3, 4배 된다 그러면 어쨌든 막 걱정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요 주식 투자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뭐 고평가다 이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가야 된다. 저는 사실 그 가격으로 보고 투자하진 않고요. 네. 그래서 뭐 2배 아니면 뭐 6배, 10배 이런 거는 내가 진입했던 그 가격의 기준이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임의적인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정해놓는 순간 투자자로서의 내 상방을 저는 막아놓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제 투자 방식 자체가 전 직장인 때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다 보니까 저는 스트레스 없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투자를 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3, 4년 정도 한 10배 이상 갈 수 있는 거를 잘 찾아서 3, 4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한다 라고 조금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 2배, 3배 벌려고 저는 종목을 고르진 않다 보니까 근데 8배 벌었으면 8배 벌었으면은 근데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미래가 이미 현실화 되면은 그 다음에 얘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때 이제 파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코인 같은 것도 리플 같은 뭐 코인은 몇 년째 똑같은 미래를 똑같은 비전을 얘기하고 뭐 이제는 뭐 스위프트 뭐 대체한다 하지만 스위프트 이미 이제 빨라져가지고 코인 안 써도 빨라지는 시대가 됐는데 뭐 얘는 이제 뭘 하자는 거지? 뭐 이런 코인들도 되게 많은데 주식들도 그런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됐을 때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제 옛날에는 사기라고 이제 불리는 거에서 벗어나고 싶다. 아니면 이제 상장사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미래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국가가 이제 모으는 뭐 새로운 게 나오죠. 새로운 게 나오고 이제 디지털 금을 제치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10배란 말이지 상방이 남은 게 그런 게 계속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제시만 된다고 하면은 사실 뭐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10배 정도는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30배 갈지 50배 갈지는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좀 그냥 그런 걸 맞추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아이렌을 투자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그럼 아직 뭐 여전히 작동하는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 이유는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아이렌을 투자했던 이유는 그 아이렌이라는 회사가 원래 비트코인 채굴을 했었거든요. 비트코인 채굴을 우리가 해야지라고 해서 사실 했다기보다는 더 큰 이제 비전이 있던 회사인데 걔네가 이제 로버트 형제가 만든 그 2명이 이제 만들어서 CEO를 하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 걔네들이 맥쿼리라는 회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생 에너지랑 그런 인프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얘네가 생각한 게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미래가 계속 가면서 컴퓨팅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뭘 하든 이제 컴퓨팅이 되게 중요해지는구나. 그래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쪽이 굉장히 유망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얘네가 보니까 뭐 젠슨 왕이든 샘 얼트만이든 옛날부터 이제 하던 말이, 사실 챗GPT가 나오기 전부터 나오던 얘기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의 그 바틀렉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결국 이제 파워가 될 것이다. 전기, 전력망, 뭐 일렉트리시티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면 걔네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뭐가 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제 싼 전력망을 떼와가지고 우리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해놓으면은 뭐라도 되겠다.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애들이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우리 걸 쓰는 고객이 될 거기 때문에 되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 채굴이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거였고요. GPU를 활용해서 막 이렇게 채굴을 하던 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었던 거고, 요즘은 이제 AI 쪽에 비트코인 채굴보다 더 높은 수익성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AI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걔네 아이렌이라는 기업도 2023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이제 AI 그 고성능 인프라 쪽으로 좀 전환을 많이 준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계에선 채굴 업계 중에서는 채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AI 쪽의 전환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는 애들은 거의 얘네들이 좀 유일한 것 같다. 좀 똑똑하고 경영진들이 일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골랐는데 좀 잘 된 거죠. 그리고 좀 운 좋게 이제 관세 폭락이라는 4월에 이제 트럼프가 해준 기회를 또 운 좋게 잡아가지고 배수가 좀 더 높아진 것 같긴 하고. 그럼 여기는 뭐 경쟁자가 뭐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사업에 어떤 뭐 해자 같은 게 좀 있나요? 저는 해자는 지금 단계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틀렉이다 보니까 바틀렉이라는 거는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전력망의 가격도 사실 얘네들이 굉장히 싸게, 뭐 해자까지는 아니지만 뭐 엔비디아만큼 독점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싸게 갖고 있고, 부지도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놨고, 전력망의 가격보다는 전력망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뭐 여기를 더 해자를 하고 이런 거는 경쟁 시장일 때 전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아직은 뭐 여기가 지금 성장하는 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보단 선점한 사람이 중요하다. 네네. 되게 이제 이런 게 좀 다른 게, 항공우주 쪽에서는 제가 로켓랩 쪽도 투자를 하지만 뭐 ASTS는 다른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인공 그 위성 쪽을 이제 망을 하는 데인데, 스페이스X가 그쪽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어디를 인수해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다면서 굉장히 좀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ASTS 주식이. 근데 이제 뭐 이런 아이렌이 있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쪽은 한쪽이 뭔가 딜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올라요. 다음은 얘겠구나. 다음은 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고객들은 충분하고 수요가 넘치고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있는 게 좀 중요하지, 이 업계에 있는 게 중요하지, 사실 뭐 여기서 해자하고 자시고 할 단계는 아니다. 나중에 뭔가 수요 우위의 시장에서 뭔가 수요에 밀린 수요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해자가 좀 중요할 텐데, 좀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없어서 못 쓰는 수준이기 못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그 어떤 그 이점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성장하는 이 AI 판에 어쨌든 뭐 주력 플레이어들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업체니까 뭐 굳이 뭐 지금 팔 이유는 없겠네요. 저도 이제 팔란티어를 진짜 4, 5년 정도 투자를 했었으니까 진짜 뭐 20달러에서 뭐 올라갔다가 7달러까지 막 지옥도 가보고 그러다가 진짜 뭐 100몇십 달러까지 올라가는 것도 보고 했지만 이게 이제 붐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사는 것 같은데 해도 뒤에 더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메이저 플레이어로 올랐을 때 또 패시브하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팔란티어는 사실 계속 성장하고 있고 잘 가고 있잖아요. 다만 팔란티어가 여기서 10배를 또 할 수 있을까는 사실 좀 더 긴 시간을 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3, 4년 안에 10배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지났다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아이렌이나 로켓랩 같은 좀 더 상방이 빠른 시간 안에 높아 보이는 쪽으로 좀 넘어간 건데, 뭐 아이렌이랑 로켓랩이나 이런 회사들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조금씩 알고 있고 조금씩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알았으면은 뭐 이미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도 그럴 수 있죠. 사실 팔란티어를 보면은 여전히 몇 년 동안 갈 수도 있구나. 처음 듣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아이렌이라는 주식을 제가 말했을 때 사실 모르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80%는 되지 않을까.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들은 95%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쪽은 저는 앞으로 더 훨씬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로켓랩은 어떤 회사고 왜 투자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로켓랩은 저는 그 내러티브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커질 버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원하는 미래가 가장 실현이 될 확률이 높은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트럼프가 원하는 미래가 가장 실현이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중국과의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좀 변수인 것 같아요. 네.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패권 전쟁을 벌이는 뭐 화폐, 뭐 달러 패권 같은 것도 스테이블 코인 쪽이나 아니면은 뭐 AI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안보 측면의 안보 이슈가 돼버렸고 항공우주 쪽도 그런 게 굉장히 좀 엮여 있는 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국에다 베이스를 절대 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류 같은 거는 중국에 공장을 놓고 그렇죠. 수입해와도 사실 AI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항공우주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도 뭐 위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전쟁과 엮여 있는 것들을 저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항공우주 쪽도 그래서 스페이스X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스페이스X를 투자하고 싶었는데 비상장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상장된 거 중에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앞선 데가 뭐가 있나라고 했을 때 로켓랩이 가장 앞서 있더라고요. 네. 어쩌면은 다른 재벌들이 하고 있는 그 뭐 블루 오리진이나 아마존에서 하는 제프 베조스가 하는 블루 오리진이나 뭐 다른 뭐 파이어플라이 이번에 상장한 데보다도 압도적으로 좀 훨씬 역사도 오래되고 기술력이 좀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팀이 실력자들이 많은 회사들을 좋아하는데 아이랜도 그렇고 좀 CEO도 그렇고 그럼 팀이 좀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내가 한 3-4년 동안 걱정 없이 그냥 가격 안 보고도 푸근하게 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안심할 수 있는 기업들에 좀 뭐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해서 로켓랩을 선택을 하게 됐고 그것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 쪽은 특성상 막 그 빠르진 않아요. 네. 왜냐면 또 발사를 몇 년 준비해가지고 발사를 하고 뭐 그럴 때마다 푹푹 올라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여기는 뭔가 AI 같이 좀 갑자기 뭐 이렇게 이슈가 생긴다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다. 어쩔 수 없이. AI 같이 진짜 완전 섹시한 내러티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매력적으로 갈 수 있는 이것도 언젠가 점프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사실 우리나라 국장에서도 보면은 AI랑 상관없을 것 같다는 어떤 업종에서 갑자기 뭐 AI 관련주 하면서 갑자기 튀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원전도 원래는 그냥 원전 중가보다 하다가 이제 AI 전력이면 원전이 필요하네. 뭐 그래서 갑자기 원전주가 뜨고 또 이제 원전이 가니까 원전 지어본 경험 있는 회사가 뭐 몇 개 없네 하면서 또 갑자기 막 가고 그러는 거 보면은 AI가 그만큼 뭔가 위력적인 그런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러면 이 회사들은 여전히 좋다고 치고 혹시 새롭게 뭐 보고 계신 거 있나요? 뭐 일단은 지금까지 많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걸 팔고 다른 거를 찾자라는 거는 저는 약간 꽃을 꺾어가지고 잡초에 물 주는 그런 격이 될까봐. 얘도 지금 좋은데. 네, 얘도 지금 잘 가고 있고 잘 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뭐 지금 너무 좋은 수익이지만 아직 이게 과일을 또 맺을 수도 있는 또 거다 보니까 좀 꽃을 잘 피웠을 때 잘 가꿔서 오히려 잘 유지를 해야겠다. 저도 근데 항상 투자를 하고 저도 아이랜드 이렇게 빨리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오를 거라는 건 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오를 거라는 건 사실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울기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사실. 네. 그걸 맞추면 거의 이제 진도준이 아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어려운 거고. 다만 그러면 여전히 뭐 예를 들어 현금이 생긴다. 그러면 나는 아이랜이나 로켓랩을 사겠다. 이 정도는 되시는 거예요? 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괜찮은 걸로 본다. 굳이 다른 걸로 갈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사실 현금 비중을 많이 줄여놔서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저는 요즘은 상승을 놓치는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현금을 예를 들어서 10%를 갖고 있다. 내 총 자산의 10%를 갖고 있다 하면은 10%는 상승을 놓치는 리스크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90%는 하락에 그러니까 싸게 떨어졌을 때 못 사는 그 리스크에 그렇죠.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락을 놓치는 리스크보다는 상승을 놓치는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지금은 생각이 돼서 일단은 현금도 많이 더 추매할 현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물론 아예 뭐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신규 투자를 하시겠지만 뭐 이미 뭐 AI든 뭐 관련 비슷한 주식들을 다 사셨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뭐 낮아요. 이런 분들은 굳이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현금을 좀 비중을 늘리고 있어야 될까요? 근데 현금은 사실 현금이 진짜 많이 나올 때가 어디서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고민을 하겠지만 사실 뭐 저도 다 이렇게 월급 받아서 하는 거면은 사실 해봤자 큰 기별이 안 가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뭐 이미 투자를 다 해놓으신 분들 입장에서 저는 그냥 뭐 가만히 좀 기다리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직 포지션을 구축 안 해놨다. 내가 만족스러운 상승이 갑자기 AI 쪽에 엄청 버블이 생겨도 억울하지는 않을 정도의 포지션 구축해놨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급하게 막 포모가 와가지고 다 돈을 막 현금을 다 소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요거 왜 여쭤보냐면 항상 또 주식이 또 좋다가 또 한 번씩 뭔 일이 또 생겨요. 항상 뭐 갑자기 또 급락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좋다고 할 때 또 들어가면 또 괜히 또 약간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에 들어가는 느낌도 있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뭔가 한 뭐 하반기 아니면 뭐 내년 상반기 초 그 정도 사이에 어떤 변수 어떤 리스크 이런 거는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시장 거를 자체가 일부러라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일부러 네, 단기적인 거는 애초에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럼 단기적인 거는 사실 너무 많은 이유로 이렇게 업다운을 할 수 있어서 네. 단기로 갈수록 승률이 50%고 장기로 갈수록 승률이 10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이슈를 계속 내가 많이 보고 계속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거래를 많이 하고 싶게 돼요. 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금화가 다 돼 있으면은 내가 이대로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단기적인 거에 집중될수록 맞아요. 여기에도 돈을 넣어야겠다. 여기에도 넣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저 투자일기를 계속 이제 옛날부터 많이 쓰는데, 옛날부터 이제 보다 보면은 그냥 그 당시에 가만히 뭐 별 코인 뭐 사고 팔고 안 하고 비트 이더 그냥 모으고 가만히 있었던 게 네. 가장 그렇죠. 수익률이 좋은 전략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똑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수익이 많이 생긴다라고 좀 착각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투자는 좀 가만히 있을수록 수익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처음에 잘 사서 뉴스 안 보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해칠 정도의 큰 뉴스가 아니면은 사실 전 뉴스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게 뭐 다주택하고 막 이거저거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그냥 그 강남에 30년 전에 아파트 사셔가지고 주공 아파트 때부터 사셨던 할머니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네, 그게 가장 최고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일 좋은 앞으로 미래가 정말 유망한 그거를 가능한 한 싼 가격에 사서 그냥 보유한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투자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성공하신 분들이 다 뭐 워렌 버핏이든 뭐 다 그런 분들인 거고. 사실 저는 세계 부자 순위를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세계 부자 순위를 보면은 자기 회사를 몇십 년 동안 키워가지고 된 사람들이 많고, 네. 뭐 특이하게 워렌 버핏만 이제 해서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회사로 인수해서 만들어 버리거나 2, 30년씩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장기로 투자한 사람일수록 사실 부자될 확률이 높다고 데이터로 맞아요. 나오는 거고, 사실 집중 투자를 할수록 이제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데이터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잘 고르기만 하면은 사실 집중 투자와 장기 투자가 무조건 이기는 확률이 더 높은 전략이다. 단기 분산하면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2, 30년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당장 다음 달에 좀 돈 좀 벌고 싶은데 맞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8만 전자 넘어가니까 또 이제 사고 싶어지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그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 이제 가장 느려 보이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네. 이런 말하면 또 싫어하실 텐데, 네. 아니 난 당장 부자 되고 싶다니까 이렇게 하시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시면 사실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그 돈을 이제 쓰셔야죠. 당장 필요한 그게 가장 느려 보이는 게 어찌 보면 빠른 게 맞아요. 그리고 남들이 좀 바보 같다고 말할 때가 어찌 보면 그게 좋은 투자 기회인 경우가 많고, 그죠. 다 같이 하자고 할 때가 좀 고점일 때도 많고, 네, 결국에 이제 인간의 심리 이런 것들을 좀 다스려야지만 투자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정수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 투자관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관. 그리고 그 투자관 위에 명확한 어떤 이론을 더해서 거기에 이제 뭐 결단력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이 돈 벌기 좋은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돈도 풀리고 뭔가 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좀 쉬워지고, 그러면 투자관만 잘 가지면 예전에는 이런 투자 접근성 자체가 어려워서 못했던 분들도 이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지금 투자할 기회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시기인 건 맞는 건가요? 제일 좋은 시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시기인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회를 놓치면은 좀 안 되는 것 같다. 네. 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투자하기가, 돈 벌기가 개인 투자자로서 네. 돈 벌기가 쉬웠던 때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기회에 온 거를 놓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내러티브와 유동성을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22년, 23년도에는 이제 유동성 긴축 시기였고 돈을 빨아들이던 때였으니까 뭘 사도 사실 그때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힘들었죠. 투자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이제 투자 전략인 건데, 그런 때가 이제 지나고 이제 유동성 인하 사이클로 좀 들어가고, 사실 내러티브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옛날에는 어떤 게 그 가장 힘센 사람의 가장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라는 미래가 가장 실현될 확률이 높은 미래라는 전제가 이제 맞다면은 사실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옛날엔 그걸 알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JP 모건이나 뭐 이런 월스트리트 이제 네. 금융사들이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로서는 사실 그런 애들이랑 뭐 블랙락, 블랙스톤이랑 싸우기가 되게 좀 어려웠는데, 사실 요즘은 트럼프가 다 SNS를 통해서
방송에서 그런 걸 말해주고 있고 네. 어쩌면은 그런 월스트리트 애들도 트럼프 SNS를 보고 그 뉴스를 아는 관세 했대, 관세 안 했대. 그거를 이제 따로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트럼프 SNS를 보고 봐야 되다 보니까 같은 출발선상에 좀 놓인 느낌이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네. 그런 정보의 좀 비대칭이나 이런 게 좀 해소가 많이 되어 있고 사실 뭐 2008년 같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뭐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기회였지만 사실 유튜브가 거의 없을 때이기 때문에 투자 유튜브라는 것도 없었고 맞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라는 이런 정보 채널의 확산 이후에 첫 폭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코로나 때 많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코로나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정도의 규모의 기회가 이제 찾아온 거고 4월 폭락으로 찾아온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어쩌면 코로나 때보다 더 큰 상승이 생길 수 있는 저는 재료까지 좀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회에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된다. 단기 투자로 이거를 그냥 2, 3년을 썩히면은 진짜 안 되고 좀 장기 투자로 이 상승을 온전히 먹는 어쩌면 그 주공 아파트를 사서 네. 30년을 갖고 있는 할머니처럼 네. 그 투자를 하는 게 그분들 6천만 원에 산 게 지금 46억 5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30년 투자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장기 보유했다고 양도세도 거의 없거든요. 그냥 온전히 현금을 다 가져가시는. 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투자 환경은 참 좋아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제 금리도 내려가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막 다 돈을 푼다고 하니까 그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때 그 돈을 어떻게 내 주머니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걸 지금 고민해야 될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돈이 많은 분들은 돈 벌기가 쉽다고들 얘기하지만 돈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자산 가치는 막 불어나는데 나는 뭐 지금 근로소득만 벌고 있으니 좀 답답한 부분들도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저희 채널은 이제 직장인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뭐 열심히 돈 모은다고 해도 잘 안 모여요. 이런 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약간 좀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가 어떤 걸 좀 바꿔야 된다, 뭐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이 있을까요? 일단 뭐 돈을 사실 덧셈과 뺄셈부터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는 사실 곱셈이잖아요. 네. 곱셈, 뭐 나눗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곱셈과 나눗셈을 하기 전에 특정 그래서 뭐 몇천만 원, 네. 1억 정도까지는 사실 내가 노동소득을 해서 내 월급을 늘리거나 내 밸류를 늘려서 덧셈을 늘리고 이제 내 소비를 줄여서 뺄셈을 이제 줄이는 게 사실 더 투자보다 더 효율적인 네.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가 일단 갖춰지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어떤 밑빠진 독에 계속 이제 네. 물을 부어봤자 계속 유출이 되듯이 그러면 그거부터 잘 갖춰놔야 되지 않나. 근데 이 뺄셈을 결국에 이제 소비라고 만약에 보면 이 소비 줄이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요즘엔 정말 돈을 숨만 쉬어도 나간다고 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기본으로 이렇게 나가는 소비들이 커졌어요. 예전에 뭐 넷플릭스도 안 봤지만 요즘은 넷플릭스 안 보면 또 안 되니까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전에 직장도 다니셨으니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혼자 살았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 한 80만 원 정도 월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이제 투자를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뭐 1억까지는 투자하지 말고 저축만 해라 뭐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무조건 그때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1억이 갑자기 생기면 그때부터 투자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돈 없을 때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야 이제 잘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연습은 계속 이제 하되 일단 소비부터 좀 줄이고 저는 배달 시켜 먹는 것도 굉장히 좀 사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 네. 비싸잖아요. 최소 주문 금액도 있고 저는 아직도 이제 배달 안 시켜 먹고 네. 다 직접 해 먹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계속 사실 배달은 되게 고품격 서비스죠. 그죠, 고품격 서비스죠. 고가의 서비스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굴 시킨 거잖아요. 결국에 음식도 시키고 가지고 오는 것도 시키는 건데 쌀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나한테까지 이제 고의 이제 그러니까. 포장해서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룸 서비스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호텔 룸 서비스를 내가 매일 시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돈 많이 아끼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배달을 시켜 먹는다. 그건 저는 충분히 아끼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인드부터 좀 압도적으로 좀 줄이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나는 한 지출을 10% 20% 줄여야지라고 네. 생각하다기보다 한 50% 줄여야지라고 좀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좀 해야 사실 10%라도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줄이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래도 많이 안 보인다. 그래서 뭐 육아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애한테 드는 거는 난 빼기가 어렵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덧셈을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 밸류를 늘리는 건 요즘까지 뭐 하나의 직업만 하진 않잖아요. 요즘 다 N잡을 네. 하고 돈을 AI로 이제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방식을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쉬워가지고 사실 네. 말로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제 직장인 때부터 무조건 그 1년 차부터 유튜브를 계속 했거든요. 유튜브 저도 이제 지금 채널도 2개 말아먹고 이제 3번째 채널이고 네. 그 뒤에 한 10개 정도를 유튜브를 이제 계속 만들었었는데 뭔가 이런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유튜브가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쉬운 사업이나 다른 것들을 좀 시간을 줄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사실 현상 유지를 하면서 뭔가 바뀌기를 바라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사는데 왜 인생이 안 바뀌어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이대로 사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내야 된다. 그게 뭐 소득을 높이든 소비를 줄이든 무언가를 해서 곱하기로 불리는 것밖에는 맞아요. 없다. 조금의 노력을 해서는 인생이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엄청 큰 대단한 노력을 해야 조금 이제 바뀔까 말까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돈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투자해서 뭔가 잃든 벌든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보통은 이제 벌면 좋은데 이제 잃게 되면 그거를 만회하려고 이제 투자금을 점점 키우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 올라가도 약간 포모가 오는 게 아 이거 투자 더 했으면 더 많이 벌었는데 하면서 이제 고점에 막 신용대출 받아서 넣고 막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단 말이죠.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좀 모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초보자가 쉽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언을 좀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그 투자에서 전 투자 세계관이 일단 쌓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뉴스나 똑같은 뉴스나 뭔가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떤 투자자의 마인드로 내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좋은 뉴스야 아니면 나쁜 뉴스라는 걸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시각이 있는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처음 하실 때 그런 세계관도 안 갖춰져 있거든요. 투자 세계관이 갖춰 있어줘야 되고 거기서 이제 투자 행동 원칙들이 이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이건 이론이고 실제로 이제 하면서 투자 근육을 쌓아가야 되는데 이건 헬스장에서도 내가 이론을 유튜브에서 빠삭하게 알아도 내가 운동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몇 년간 하지 않으면 좋은 몸이 안 나오듯이 네.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빨리 그래도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돈이 생긴 이후에 사실 하면은 돈을 수업료를 더 많이 내면서 네. 사실 그런 시행착오를 결국엔 겪어야 되거든요. 돈이 많아진다고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없을 때 그런 걸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근육을 싸게 많이 쌓아야 된다. 많이 좀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저는 좀 정직한 시행착오 투자를 직접 해보고 네. 복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뭐 우리나라 분들은 뭐 롤 같은 게임 많이 하시는데 롤을 한 10판을 계속 하면서 나는 왜 실력이 안 늘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똑같은 게임을 10번 한다고 실력이 늘진 않고 한 판이 끝나면은 그걸 다시 리플레이를 보면서 복귀를 하고 네. 상대 쪽은 왜 이렇게 했고 나는 왜 이때 왜 여기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를 하고 다음 판을 넘어가지 사실 네. 실력이 느는 거지 똑같은 걸 똑같이 투자를 10년 동안 해온다고 저는 투자 경력이 10년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뭔가 완벽한 연습만이 완벽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10년 동안 하루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면은 그 사람은 그냥 하루를 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매일매일 좀 다르게 좀 발전하면서 살아야 온전히 10년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작가님이 하는 그 투자 일기를 써보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일기라는 거를 쓰면은 내가 어제랑 똑같이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거든요. 대부분 그 다르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뭘 쓰려고 그러면 한 게 없네. 쓸 게 없네. 쓸 게 없네. 그러면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서 투자 일기도 좋고. 그래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이 말을 듣고 투자 일기를 실제로 써보시는 분들은 10% 이하일 겁니다. 3% 이하 봅니다. 3% 이하. 대부분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두 번 쓰고 이제 못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500이든 1000만 원이든 모아서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대출은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출은 신용 막 레버리지 막 쓰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사는 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엄청난 확신이 있다라고 할 때 좀 이렇게 좀 배수를 늘려주는 효과도 있고 화폐에 대한 역배팅 네. 공매도도 있거든요. 화폐를 빌려서 이제 파는 그렇죠. 거니까 화폐에 대한 공매도 효과도 있는 건데 사실 요즘 뭐 유동성 완화 장세다 보니까 빚을 내는 게 2022년, 23년보다는 되게 좋은 시기이긴 하지만 네. 아직 내가 뭔가 확신이나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한다는 거는 시간을 끌어다 쓰려고 했다가 이걸 나중에 이제 갚느라 그러니까 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방식이 잘 맞으면은 저는 빚을 내서 하는 건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장기 투자이고 레러티브를 잘 잡아가지고 좋은 종목을 해서 내가 3-4년 갖고 갈 생각으로 레버리지를 갖고 가서 좀 배수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단타를 하면서 큰 근거가 없는 투자 방식으로 남들의 이제 가격만 따라서 투자를 하는데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자해행위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좋은 투자 가치관을 가진 다음에 나름의 이론을 정립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5배, 10배 갈 만한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어떤 투자처를 찾아내고 거기에 레버리지를 태우는 거는 뭐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대부분 부동산 투자도 그런 거거든요. 부동산은 레버리지잖아요. 왜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고 뭐 2달 뒤에 팔려고 레버리지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꼭 주식이랑 코인만 가면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내가 10배 튀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시니까. 그게 약간 저는 그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쪽을 쉽게 본다. 저는 어떻게 보면 코인이 가장 난이도 면에서는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주식이 그래도 좀 쉬운 것 같고 부동산은 그래도 장기 장투가 되니까 네. 그래서 좀 난이도는 더, 부동산이 제일 쉬워요. 난이도가 네.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더 올바른 그러니까 돈을 벌기 좋은 전략을 강제로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난이도가 더 쉬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초보자도 안 좋은 길로 안 빠지게 다 해주는 셈이 맞아요.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거는 뭐 주말에도 뺄 수가 있고 밤에도 뺄 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초보자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장이다. 나를 이기기가 너무 어렵다. 네. 그런 시장이라서. 그러면은 요즘 같이 어쨌든 유동성도 풀리고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기인 거는 맞지만 이럴 때 이제 막 들어오시는 분들 뭐 새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들에 또 이제 뭐 종합일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종목이 중요하지 뭐 다음 뭐 넥스트 아이렌 뭐예요? 벌써부터 이제 넥스트 네. 아이렌 찾고 네. 팔란티어 넥스트 팔란티어로 어쩌면 5년 뒤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5개월 만에 너무 넥스트 빨리 아이렌 와버렸어. 주세요. 네. 이렇게 너무 빨리 상승했다 보니까 8배 2번만 하면 64배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자. 네. 잘하고 있어 한 번 더 네. 하자 이런 건데 저는 사실 비트코인 같이 이번 세대에 가장 좋은 자산이었잖아요. 네.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것만 보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잃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어떻게 돈을 잃을 수가 있지? 그렇죠. 이렇게 몇십만 배, 몇백만 배가 올라왔는데 근데 돈을 잃은 사람이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투자 방식이 문제일 수도 있다. 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내 배를 잘못했나? 이렇게 해서 배를 계속 갈아타고 그러지만 선장이 잘못된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이제 투자 방식을 잡아나가는 걸 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지는 사실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럼 어찌 보면은 버블과 투기 심리에 베팅을 하지만 내 투자 방식은 아주 그 전통적인 장기 투자. 이게 어찌 보면 두 개의 하이브리드를 잘 섞으면 어떤 투자 위험도도 좀 낮추면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전통적인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그 원래 장기 투자에서 보던 뭔가 그런 가치나 밸류 실적보다는 좀 뭔가 내러티브나 유동성 중심으로 좀 새로운 지표를 보는 형태의 좀 장기 투자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면은 한국인들의 어떤 성향일 수도 있는데 어떤 정답을 찾고 누가 좋다고 하면 막 쏠림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 장에서도 한국 국장처럼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투자 방식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은 투자죠. 그래서 여기에 몰릴 것 같다. 한국인들 여기 네. 온다 100% 네. 온다. 이거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할 맛이다. 이거 거의 삼겹살 불닭볶음면이야? 불닭이다라고 하면은 미리 들어가 있어야지. 그것도 어찌 보면 투자 기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내러티브를 읽을 수 있는 눈인 거잖아요. 사람들의 심리를 거시 심리학을 좀 잘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전 부동산도 그런 맞아요. 거 같거든요. 네. 그 애 키우는 어머니들이 좋아하실 맞아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게 맞잖아요. 맞아요. 그걸 시장을 결국 읽는 게 실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밈으로 가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너무 밈이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시장이 낙관적이면은 먼 미래를 보지만 시간이 비관적이 되면은 점점 이제 가까운 짧죠. 미래를 보게 되는 시야가 좁아지고 실적 숫자를 보게 되는데 좀 AI는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좀 비관적인 분위기가 와도 그래도 오케이 한 번 더 가자라고 해서 갈 수가 있는데 밈은 뭐 이런 실적이 없는 것들은 좀 이렇게 비관적인 분위기가 왔을 때 완전히 확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러니까 뒷심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비관적인 분위기가 와도 뭐 잘 버틸 수 있는지만 보면서 상하방을 좀 손익비를 잘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다는 테슬라는 뭐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한 어떤 그 다음번 넥스트 스텝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테슬라라는 게 굉장히 이제 가장 먼 미래를 파는 기업이잖아요. 네. 화성에 보내고 막 뭐 로봇들이 다 하고 하는 기업이지만 테슬라도 결국에 이제 내러티브를 해칠 만하지 않은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실적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까지 타면은 그때 다시 뭐 테슬라가 빛을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왜냐면 또 요즘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어요. 요즘 또 이제 다시 화해를 하고 이제 원래 그때 아마 저번에 나왔을 때 일론이랑 트럼프랑 싸웠나?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중간 선거 때
전에는 무조건 트럼프도 이제 그 트위터의 도움이 필요하고 중간 네. 선거를 이기려면은 트위터 도움이 필요하고 일론 머스크도 진짜 보조금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해를 할 것 같았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기념행사에서 좀 악수도 네. 하고 이제 한 거 보면은 아직 어떤 그게 훼손되진 않았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AI 뭐 이런 거에 또 최적화된 기업과 CEO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소위 말하는 그 욕심과 투기 심리에 가장 최적화된 곳들 아닌가. 맞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투자하고 계신 것 같은데 테슬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래 돈을 다 벌어야 되는 구간인데도 그렇게 돈을 많이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고 팔고를 하셔서 투자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쵸.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막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이제 초기 자본이 뭐 적지만 좀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마지막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투자나 돈이라는 거는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한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저는 이제 게임처럼 살고 투자도 되게 게임처럼 하지만 뭔가 뭐 감정에 뭔가 휩쓸리지 않고 진짜 게임 한 내 돈 아닌 것처럼 그냥 제대로 전략을 짜서 이제 한번 돈에 미쳐가지고 한번 해보는 기간을 저도 이제 신입사원 때부터 이제 좀 겪었었고 그런 경험을 한번 좀 젊은 분들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좀 계속 여자친구보다 뭐 남자친구보다 더 많이 소통을 하면서 네. 뭐 그런 회의도 해보고 긴급 회의도 해보고 스터디도 하면서 한번 투자에 미쳐보시면 어떨까? 돈은 좋은 거죠. 돈은 좋은 좋은 거죠. 거고 돈을 벌면 뭐 나쁠 건 없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또 그 터부시하고 특히 막 대출 받고 뭐 이런 것들도 막 아예 막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돈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우리나라만큼 돈을 투자나 이런 걸 터부시하는 데도 없고 우리나라만큼 돈에 미쳐 있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돈 싫어하는 척하면서 다들 엄청 좋아하고 막 그러기도 한 참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잘 챙겨가지고 작가님 얘기 고려하셔가지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